자, 여러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줌에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 건가? 뭘 잘못 들었나 내가? 네, 수업 페이지로 와주실까요? 이게 줌에 아무도 안 들어오셨는데 이게 뭐지? 되는 건가? 일단 수업 페이지에 혹시 제가 잘못 적어놓은 건가 봐. 이거 좀 적어놓을게요. 제가 줌을 잘못 켜가지고 그 참가자분들이 못 들어오시는 건지 그냥 결석하신 건지 모르겠군요. 응? 뭐야 이거. 잠시만요. 됐다. 또 들어가야 되네. 네. 줌은 만약에 안 켜지더라도 수업 페이지는 열릴 테니까 이거 보고 연락을 해주시겠죠? 줌에 왜 아무도 안 들어오셨지? 뭐지? 네, 수업 시작할게요.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그 데이터 정리하는 거 좀 배웠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좀 프로젝트 나가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저번 시간에 저희가 디플라이알 패키지 다루는 거랑 요거 디플라이알 패키지 다루는 거, 그리고 파생 변수 만드는 거. 파생 변수는 이미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 저희가 새롭게 칼럼을 만들어서 추가를 하는 거였죠. 뭐 이런 거 배웠었고요. 패키지는 뭐 인스톨 점 패키지로 다운받을 수도 있지만 뭐 깃허브로도 다운받을 수 있었다. 네, 이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저번 바로 이전 수업에서는요, 그 데이터를 세로로 결합하는 거랑 가로로 결합하는 거 이런 거 했었죠. 세로로 결합하는 건 세로로 길어진다라고 해석하시면 그냥 단순히 행 이어붙이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bind rows라는 함수로 그 이어붙였었죠.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게 세로 결합. 그리고 가로 결합이 세로 결합보다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결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서로 다른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이렇게 가로로 길어지게 붙여주는 게 가로 결합이었고요. 얘는 세로 결합과는 다르게 꼭 뭐가 필요하다? 그 왼쪽과 오른쪽을 이어붙일 때 어떻게 매칭을 시켜줄 것이냐 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칼럼, 키 변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id가 키라고 한다면 왼쪽에 있는 테이블의 id랑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의 id랑 똑같은 애들을 매칭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이너 조인 하면은 서로 매칭된 결과만 나오는 거고, 그 풀 조인 하면은 매칭 안 됐어도 모두 다 결과를 보여주는 거. 레프트 조인은 왼쪽 기준, 왼쪽만 다 나오는 거. 라이트 조이는 오른쪽만 다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했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그 DBMS 수업을 들으신다면 조인에 대해서는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필요할 때 쓰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정제하기를 배웠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뭐 이제 그 데이터를 측정을 못 해가지고 아예 데이터 없음, NA 이렇게 나오는 결측치라든지 아니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값이거나 또는 그 평균에서 조금 너무 많이 벗어난 그런 이상치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처리하는 거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결측치는 어떻게 처리를 했었죠? 결측치는 다행히 이제 그 데이터 중에서 결측치로 나온 거 알려줘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있었죠. 그래서 is.na라는 함수에 여기에 뭐 데이터 프레임을 넣거나 아니면 데이터 프레임 속에 칼럼을 넣어주면 그 안에 na가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는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결측치가 있는 걸 일단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측치가 있으면 뭐 합계를 구한다든지 평균을 구하는 그런 함수가 잘 안 먹었었죠. 그쵸? 그래서 그게 평균을 굳이 구하려면은 na.rm, na remove 하고 그냥 평균 구해줘, 뭐 합계 구해줘 이런 걸 이용해도 되지만 이게 되는 함수가 있고 안 되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결측치는 조금 제대로 처리를 해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수집한 데이터에 NA가 뭐 조금밖에 없다, 뭐 별거 없다, 그러면 그냥 아예 이거를 제거하고 그 남은 데이터만 뭐 계산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만약에 결집지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제 너무 많은 데이터가 손실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를 이제 조금 저희가 원하는 값으로 바꿔주고 그 계산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결집지 빼고 나머지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 값으로 다 대체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그런 거 할 때는 if else라는 조건문 함수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그 칼럼을 보면서 만약에 값이 정상적으로 있으면 그걸로 대체하고, 정상적으로 없다 그러면은 내가 구한 평균으로 대체해줘, 뭐 요런 함수 써서 그 진행을 했었고요. 그쵸?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결측치만 제대로 처리할 수 있으면 뭐 이상치 하는 거는 뭐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일단 결측치 처리하는 것보다 이상치 처리하는 게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이었어요. 왜냐면 결측치는 그냥 is.na 함수 한 번만 쓰면은 이게 수집이 안 됐구나 이렇게 바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이상치는 만약에 이런 거면 파악을 하기 쉽습니다. 아예 불가능한 값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예시로 들어드리기로는 뭐 점수가 0점부터 100점까지만 가능한데 뭐 아예 100점을 넘는 뭐 이런 점수가 나왔다거나 이런 건 이제 보자마자 이상치라는 거를 알 수는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걸 알기 힘든 경우도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이 같은 거를 했는데 나이는 이제 조금 한계가 뭐 있기는 있지만 그 한 130살 정도 되면 이게 잘못 관측이 된 건지 실제로 130살까지 살 수 있는 건가 이런 게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컴퓨터한테 물어보기도 애매하고요. 뭐 저희가 뭐 100살 이상은 다 이상치로 처리해줘 이것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이런 거 처리하려고 어떤 걸 했었는지 기억나실까요? 박스플롯이라는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이게 썸머리로 그냥 그 자료를 요약해 달라고 했을 때는 그 자료를 이렇게 줄 세운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중간값, 그리고 4분의 1 지점, 4분의 3 지점, 진짜 딱 그냥 있는 자료를 다 줄 세우고 이렇게 썸머리가 요약을 해줬었는데요. 박스플롯에서 이런 상자 그림에서 나오는 이 최소값, 최대값은요, 진짜 최소 최대가 아니라 얘가 이제 이 안에서 자체적인 통계 계산을 거친 뭐 뿔마 1.5 뭐 곱하기 IQR 막 이런 걸로 계산해낸 최소값, 최대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 지점을 벗어난 경우에는 이제 이상치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런 그림 봤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아무튼 박스플롯을 이용하면은 여기 제일 최극단에 있는 두 개는 조금 이상치구나. 이런 애들 좀 이상한 애구나. 그럼 이제 걔네를 처리를 하자. 뭐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이상치를 어떻게 처리했었다? 얘네를 일단 NA로 바꾼 다음에, 왜냐면 이상치는 값이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걔네를 이렇게 필터링 해내기가 조금 그 성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결측치로 일단 처리를 하고 요거를 이제 처리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치를 처리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자료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할지는 자료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제가 숙제로 내드린 대문제를 풀이하면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조금 더 자세하게 복습할 거고요. 이게 다 되면은 이제 뭐 할 거냐면 저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ggplot2에서 ggplo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이제 좀 그래프를 본격적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그래프 그릴 거냐면 산점도, 그리고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그리고 그 박스플롯, 상자 그래프 이런 거 그리는 거 해볼 거예요. 사실 ggplot 함수만 잘 이용할 수 있어도 웬만한 그래프는 좀 이제 저희가 교과서 같은 데서 보던 웬만한 그래프는 좀 그릴 수 있다. 간단한 그래프는. 하지만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그래프 다양한 거 많이 배우면은 더 예쁘게 자료를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저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배워야 될 패키지가 조금 더 있기는 하거든요. 또 많이 쓰이는 패키지가 reshape2라는 패키지도 있고, 아니면 ggmap 뭐 이런 것도 배워두면은 이제 지도에다가 그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런 것도 배울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은 배우는 걸로 하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프로젝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프로젝트라고 해서 뭐 여러분이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과제형이 아니라 이제 저랑 같이 어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분석을 해보는 그런 걸 할 거고요. 이번 주에는 한국인의 삶 분석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자체는 너무너무 다양하고 많은데 제가 이 중에서 뭘 해야 될지 그 기준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 제가 산 책들을 보면서 이 중에서 뭘 해볼까 이러면서 결정하긴 했는데요. 일단 저랑 책에 나온 대로 해보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거의 한 달 내내 그것만으로도 분석해도 될 만큼 하나의 데이터가 엄청 양이 많거든요. 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네, 아무튼 이번 주에는 이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두 번째 수업 R 빅데이터 2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빠졌네요. 근데 분명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게 맞을지 정말 걱정되지만 네,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이거 숙제로 드렸던 이거 세 문제 빠르게 풀고 오늘 진도 나가보겠어요. 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데이터 파악하기 연습 문제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 주석으로 처리해 놨고요. 주석으로 처리 안 한 부분은 지금 실행하고 하는 거라서 전체 실행을 하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 MPG 데이터에 ggplot2 안에 있는 이 MPG 데이터를 한번 데이터 프레임으로 완벽하게 바꾸고 넣어주는 이 과정을 넣었잖아요. 이건 아마 굳이 안 하셔도 문제를 푸는데 그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거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ggplot2 일단 패키지 로드를 했기 때문에 저기 안에 있는 데이터 MPG를 그냥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것도 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티블이라는 애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출력하면 저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아예 데이터 프레임으로 완벽하게 넣어주겠다. 이러면은 여기 환경창에 데이터 프레임 변수로 MPG라는 게 생기고요. 이때 얘를 출력하면은 아까랑은 조금 다른 모양으로 출력되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뭐 그거는 여러분이 어떤 게 편하신지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출력했을 때랑 티블로 출력했을 때랑 확실히 모양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뭐 어떤 문제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하고 뭐 어떤 문제에서는 그냥 쓰고 뭐 간단하게 하려면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1번 먼저 보면은 자동차 배기량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요. 요거에 따라서 고속도로 연비가 다른지 알아보고 싶다고 해요. 자, 이때 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4 이하인 거랑 5 이상인 것 중에 어떤 자동차의 고속도로 연비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지 알고 싶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냥 높은 거 비교하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높은 거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은 4 이하인 애랑 5 이상인 애의 평균을 따로 구한 다음에 두 개의 숫자를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건 아마 금방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MPG 데이터를 얘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파이프 연산자 컨트롤 시프트 M 이걸 쓰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엔터 쳐서 다음 줄에 써서 이렇게 줄을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배기량이 4 이하인 자동차만 고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디플라이 패키지는 로드를 안 했군요. 저 파이프 연산자를 쓰려면 여러분 디플라이 R 패키지를 꼭 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안 했지? 네, 여기 이 경고문은 그냥 이 패키지끼리 함수가 겹쳐가지고 함수 쓰기 전에 패키지 이름 앞에다가 좀 더 정확하게 적어달라 뭐 이런 뜻이라서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여기에 필터링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원하는 거, 이 배기량이 4 이하인 거.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한번 뽑아주시면 진짜 배기량이 4 이하인 애들만 뭐였는지 볼까요? 배기량이 아마 네, 여기 이쪽에 있는 값이고요. 여기 출력창을 보면은 4 이하인 애들만 뽑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 애들의 평균 고속도로 연비가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필터에서 바로 민 함수를 쓰면은 아마 안 먹힐 거예요. 근데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변수에 담은 다음에 저 변수에서 평균을 구해주고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어떤 거를 변수에 담았죠? 이 전체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배기량이 4 이하인 애들만 뽑은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만들어서 변수에 담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변수 뭐지? 제가 여기다 마이너스라는 오타를 냈군요. 요거구나. 네네네, 됐네요. 자, 그래서 변수 이 바1 여기에다가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넣은 거고요. 그래서 저기 안에 있는 뭐의 평균을 구하겠다? 고속도로 연비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칼럼을 부를 때는 달러 표현을 해줬었죠. 그래서 저기 안에 있는 고속도로 연비는 HWY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은 4 이하인 자동차만 필터링해서 고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고속도로 연비의 평균을 구하겠다. 그랬더니 25점 얼마 하네요. 그쵸? 그럼 이제 똑같은 행동을 어디서도 해주면 된다. 배기량이 5 이상인 자동차, 5 이상인 자동차에서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얘는 변수 이름 따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바2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5 이상인 애들을 바2에 모아서 얘네들의 고속도로 연비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5랑 18 중에서 25가 더 높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자동차 제조회사에 따라서 이 도시연비가 다른지를 알아보고 싶대요. 근데 자동차 제조회사 중에서도 제가 이제 특별하게 아우디랑 토요타를 뽑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에 도시연비가 더 높은지, 그것도 평균적으로 더 높은지 알아보려면 이것도 사실 위의 문제랑 다를 바가 없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MPG 데이터에서 컨트롤 시프트 M, 여기서 또 필터링을 하고 싶다. 어떤 애를? 먼저 아우디부터 한번 필터링을 해볼까요? 자, 아우디는 제조회사가 아우디인 거니까 이렇게 왼쪽 오른쪽 같은지 비교할 때는 이렇게 는 두 개 적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일단 뽑아봤더니 네, 여기 왼쪽 보시면 아우디인 애들만 예쁘게 뽑혔네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의 CTY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얘도 위의 문제처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 변수에다가 담아서 저 변수는 뭐다? 아우디만 뽑은 데이터 프레임인 거죠. 그쵸? 그래서 저기에서 뭘 구하겠다? CTY의 평균을 구하겠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뽑으시면 17.6111이구나.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이번에는 토요타에서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만 토요타로 바꿔주시고, 이게 반복되는 코드가 있으면 여러분 그 타이핑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게 훨씬 빠르니까요. 그래서 바4에는 토요타 애들만 뽑아서 다 모은 다음에 거기서 CTY의 평균을 구하겠다. 네. 그랬더니 토요타의 도시연비가 조금 더 높네요. 그렇구나. 자, 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쉐보레랑 포드, 그리고 혼다 자동차의 이거의 평균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얘네들의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그 고속도로 연비의 전체 평균을 구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쵸?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쉐보레 따로, 포드 따로, 혼다 따로 고속도로 연비 평균을 구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세 회사의 자동차를 전부 다 모은 다음에 그 전체의 고속도로 연비 평균을 구하고 싶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저 세 개 그 제조사의 자동차 데이터 고르기, 그걸 먼저 해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MPG 데이터에서 컨트롤 시프트 M 한 다음에 필터링 하겠다. 어떻게? 제조사가 이거 여러분 제조사가 쉐보레인 거, 포드인 거, 혼다인 거 따로따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단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쉐보레인 거, 쉐보레거나 또는은 여러분 이 엔터 키 위에 있는 역슬래시랑 원화기호 같이 있는 얘가 이름이 뭐 버티컬 바거든요. 버티컬 바를 이용하셔도 된다고 했었죠. 이용하셔야 된다고 했었죠. 자, 이번에는 뭐 포드인 거. 그러니까 지금 제조사가 쉐보레거나 포드거나 또는 뭐다? 혼다인 거.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골라도 결과는 일단 제대로 나옵니다. 여기 결과 보시면 네, 저 세 개의 제조사 자동차만 예쁘게 골라졌죠. 근데 이제 이렇게 쓰기가 너무 귀찮으면은 어떻게 써도 된다고 했었는지 기억나실까요? 그냥 이 제조사가 저 세 개 안에 있으면 이런 표현이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줄여서 어떻게 씁니다. %in% 한 다음에 뒤에다가 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적어줄 때는 컴바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적어줬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됐었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면은 뽑아줘라.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출력을 해보시면 네,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훨씬 코드가 간단해졌다. 네. 자, 그래서 쟤네를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이제 저기에서 뭘 구하고 싶다? 저기에서 고속도로 연비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얘도 변수에다가 이걸 넣어준 다음에 저기에서 아이고 제가 오타를 냈는데 그냥 저대로 하면 되겠네요. 제가 지어준 변수의 어떤 애? 이 고속도로 연비의 평균을 구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군요. 그쵸? 네. 자, 이제 4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MPG 데이터는 11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만 추출해서 분석에 사용하고 싶다. MPG 데이터에서 클래스, CTY 변수만 추출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라. 아, 네. 그럼 여러분 지금 칼럼 중에서 몇 개만 추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칼럼에서 추출을 할 때는 필터가 아닙니다. 필터는 칼럼으로 조건을 따진 다음에 그걸 만족하는 행만 뽑아오는 함수였다면 저는 지금 칼럼만 딱 2개 골라서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럴 때는 select라는 함수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select 안에 제가 보고 싶은 그 칼럼의 이름만 적어주면 됐었다. 그 deploy할 패키지의 좋은 점이 뭐다? 여기서 칼럼 이름을 적을 때는 앞에 굳이 mpg $기호 이걸 안 써도 된다는 게 조금 장점이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뽑아봤더니 네, 제가 원하는 대로 진짜로 클래스랑 cty 칼럼만 뽑혔네요. 네. 지금 이것만 하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라고 그랬군요. 그러면은 바6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쟤를 보고 싶으면 바6을 한 번 더 네. 여기 바6을 한 번 더 출력해서 보면은 되겠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5번은 클래스에 따라서 이 도시 연비가 다른지 알아보려고 한다. 여기 SUV인 자동차랑 컴팩트인 자동차 중에서 어떤 자동차의 이 도시 연비 평균이 더 높은지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이거는 위에랑 그냥 거의 똑같은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죠? 2번이랑 똑같은 문제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뉴팩처가 아니라 클래스가 뭐인 거? SUV인 거. 인 거를 필터링해서 저는 바7이라는 변수에 넣을 거고요. 저 바7에서 CTY의 평균을 구하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컴팩트인 자동차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만 컴팩트로 바꿔주면 되고 이번에는 변수를 바8로 바꾼 다음에 해보면 컴팩트인 자동차 골라서 그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저기서 CTY의 평균을 구하겠다. 이렇게.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제 6번 풀어볼까요? 자, 6번은요. 이번에는 아우디에서 생산한 자동차 중에서 어떤 자동차 모델의 HWY, 고속도로 연비가 높은지 알아보고 싶다고 합니다. 아우디에서 생산한 자동차 중에서 탑5, 그러니까 탑 몇 개 이런 거 할 때 저희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시죠? 어레인지로 일단 제가 원하는 기준으로 정렬을 한번 한 다음에 그 중에서 5개 뽑아내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일단 해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아우디에서 생산한 자동차 중에라고 했었죠. 그쵸? 요거 먼저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조건을 걸어서 제가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필터 함수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자동차 모델에 얘가 높은지 알아보고 싶은데 여기서 이 HWI 고속도로 연비로 탑 5개에 해당하는 걸 일단 뽑아내려면은요. 저는 정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준으로? 당연히 고속도로 연비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탑5? 그럼 이게 높은 거 기준으로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 기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되겠네요. 높은 숫자부터 시작해서 점점 내려가게끔. 그쵸? 그 다음에 5개만 뽑아내려면 어떻게 한다? 위에 있는 거 5개 뽑아줘. 요런 걸 이용하면 되겠다. 그럼 함수는 한 3개 정도가 사용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설계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MPG 컨트롤 시프트 M 그 다음에 필터링 하겠다. 어떤 애? 매뉴팩처가 아우디이네. 그죠? 여기까지만 해보시면 아우디인 애들 뽑혔고요. 그 다음에 다시 파이프 연산자 써주시고 저기서 걔네를 정렬을 하겠다. 뭐 기준으로? 고속도로 연비 기준으로. 그쵸? 네, 고속도로 연비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이것도 만약에 까먹으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정렬해달라고 했더니 고속도로 연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돼버렸네요. 그렇죠? 저희가 필요한 건 내림차순 정렬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거나 아니면 디센딩 DESC 함수로 감싸주면 됩니다. 봤더니 내림차순으로 제대로 정렬이 됐다. 또 파이프 연산자하고 여기에서 몇 개를 뽑겠다? 5개를 뽑겠다. 이렇게. 그러면은 탑5가 예쁘게 뽑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속도로 연비 제일 높은 거 뽑아줘 이럴 때는요, 맥스 이런 걸 사용해도 되기는 하는데 탑5 뽑아줘, 탑10 뽑아줘 이런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렬하고 위에 거 뽑아내는 거 이런 함수를 묶어가지고 잘 사용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MPC 데이터 복사본을 만들고 얘랑 얘를 더한 여기 변수를 추가해라. 이 복사본은 왜 만들까요, 여러분? 그냥 여기다가 바로 파생 변수를 넣어버리면 원래 데이터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복사한 다음에 mpg 1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네. 복사본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파생 변수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바로 그냥 함수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 연산자 해주시고 여기에서 파생 변수 만들려면은 여러분 어떤 함수 썼었는지 기억나실까요? 바로 뮤테이트입니다. 뮤테이트. 네.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그 파생 변수의 이름, sum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걸 더하겠다? 이 테이블에 cty와 hwy를 더한 이런 컬럼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주시면 mpg1이라는 데이터가 생성됐고요. mpg 데이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얘는 원래대로 컬럼이 11개고요. 제가 복사한 이 mpg1의 데이터에만 새로운 컬럼이 추가돼서 12개의 변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잘 만들어졌는지 보려면 mpg1 출력을 해봐야 되겠죠. 네, 출력했더니 여기 지금 너무 짧아가지고 다 안 나온 건데 맨 마지막에 보이시나요? 네, sum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파생 변수 만드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도 이것도 추가해 달래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이제 제가 복사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mpg1 데이터에다가 또 새롭게 추가하고 싶다. 여기다가 또 뮤테이트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칼럼 이름이 민이었으면 좋겠으니까 칼럼 이름 적어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cty랑 이 hwy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주면 개수인 2개로 나눠주면 평균이 구해지겠네요. 그렇죠? 이거 실행해 보니까 새로운 칼럼, 민 칼럼이 추가가 됐고요. 47을 2로 나누면 23.5가 되는 게 맞겠네요. 23의 2배가 46이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것도 추가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만든 이 mpg1 데이터, 이 mpg1 데이터에서 민이 가장 높은 자동차 3종의 데이터를 출력해라. 이거는 아까 저희가 정리한 거랑 비슷합니다. 탑 어쩌고 뽑으려면은 정렬하고 헤드로 뽑아주기 이거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mpg1을 일단 정렬을 해야 돼요. 뭐 기준으로? 민이 제일 높은 거 기준으로 3개 뽑아달라고 했으니까 어레인지에서 네 여기 민 이 칼럼 이름 적어주면 되겠네요. 근데 요거대로 그냥 하면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하려면 마이너스 해도 되고 아니면 DSC로 칼럼 이름을 감싸줘도 된다고 했었죠. 그쵸? 네. 일단 이것만 해보면 뭐지? 어레인지 DESC 어레인지 칼럼 이름을 인식을 못하나? 뭐야? 함수가 아니라 벡터가 나와야 된다? 칼럼 이름이 민인데 민이 여러분 함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인식을 못하는 것 같네요. 근데 집에서 했을 땐 됐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3개 뽑아보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안 되네. 민이라 가지고 안 되는 거 같죠? 그쵸? 정말 당황스럽다. 마이너스 민 하면 되나요? 여기서는 또 이게 안 먹히는구나. 뭐지? 이게 정말 그러면은 민을 바꾸고 할게요, 여러분. 바꾸고. 이게 rename 함수에 넣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저도 모든 함수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rename 함수. rename이 컬럼 이름 다시 정해주는 거거든요. 네, 이걸로 컬럼 이름을 다시 정해주고 하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변수면 변경을 보니까 여기 그래서 rename은 어딨어? 아, 얘는 또 이걸 써야 된다고? 그냥도 있었던 것 같은데. reshape2 안 쓰고. 아, 여기 있다. deploy할 패키지에 여러분 rename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걸로 변수 변경해보고 한번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러면은 rename 한 다음에 여기 데이터 이름 적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다. 여기가 새로운 이름일 것 같고요. 이게 이전 변수명을 적어주면 된대요. 그쵸?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rename 어쩌고. 그럼 rename만 써도 되는 건가? mpg1에다가 다시 넣겠다. mpg1에다가 다시 덮어쓰기를 하겠다. rename 한 다음에 여기다가 mpg1 써주고 그 다음에 아까 큰 따옴표는 안 썼었죠? 그럼 min 말고 평균이라고 해볼게요. 평균 한국어로. 네, 이러면은 되려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요. 네. MPG 1에서 MPG2로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변수명을요? 왜냐면 MPG1 아니. 네? 우리 그거를. 이거를요? 2로 만들어야 돼요. MPG2로 새롭게요? 예. 그러면은 이걸 만들어서 MPG2에다가 예. 왜냐면 민이 들어가지 않다 MPG1. 우리 8번. 8번을 MPG2로. 여기서 MPG2로 넣고 이제 근데 그냥도 저렇게 하면은 생기긴 한데 됐다. 잠시만요. MPG1에 하면은 민 칼럼이 네. MPG1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제가 출력만 하고 끝냈군요. 이럴 수가. 근데 뮤테이트. 그렇네. 여러분 뮤테이트는 이제 출력만 하고 끝내는 거였는데 그렇구나. 여기서는 이제 MPG 데이터에 뮤테이트하고 MPG1에다가 넣어서 이거 출력해서 제대로 들어갔는데 출력만 하고 끝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칼럼 추가한 이런 MPG2 데이터를 만들고 여기서 그렇네요. MPG1에는 min 칼럼이 아예 없었군요. 네. 그래서 MPG2에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했더니 됐네요. 그러면은 칼럼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칼럼 이름 바꾸는 것도 제가 뭐 제대로 옵션을 설정을 안 했나봐요. 여러분 아까 안 됐었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민별로 이렇게 내림차순 정렬을 한 다음에 3개만 뽑았더니 네, 이렇게 예쁘게 나오네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에서는 어떤 클래스의 CTY가 높은지 비교를 해봐라. 그럼 클래스별로 CTY의 평균을 구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뭘로 묶어가지고 어떤 대표값을 구해내는 거. 요거는 어떤 애들을 이용했었다? 그룹 바이랑 서머라이즈 함수를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그룹 바이는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항상 서머라이즈랑 엮여서 썼었죠. 그래서 그룹 바이 들어가면서부터 조금 헷갈렸습니다. 얘는 그냥 MPG로 해도 될 것 같네요. MPG1이나 2를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룹 바이 먼저 묶은 다음에 어떤 걸로 묶겠다? 클래스 별로 묶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서머라이즈 하겠다. 그래서 제가 구하고 싶은 건 CTY의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min CTY 이렇게 적어도 되고 보통은 서머라이즈 앞에다가 그 칼럼 이름을 적어주는 게 좋다고 했었죠. 그래야지 서머라이즈 한 다음에 정렬할 경우에 저 기준으로 정렬하고 싶을 때 그 칼럼 이름만 적어주면 돼서 여기다가 변수명 뭐 min CTY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런 변수에다가 저 평균값을 넣어서 그걸 칼럼명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제가 설정한 변수명.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평균이 구해졌습니다. 뭐 이 중에서 지금 CTY가 제일 높은 애는 누구다? 20.4. 여기 서브 컴팩트 뭐 요런 클래스인가 봐요. 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이전 문제의 결과, 요거 이전 문제가 10번이죠. 지금 여기서 결과는 클래스 값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죠. 이게 숫자가 제일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A, B, C, D, E, F, G 이런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얘 기준으로 정렬해서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저기서 또 기준을 잡아가지고 어레인지 그 정렬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여기 제가 정해준 칼럼 이름을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럼 이름을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아이고. 어레인지 하겠다. 뭐 기준으로? 평균, 저희가 구한 이 평균값 기준으로 정렬을 하겠다. 높은 순으로 정렬? 그럼 내림차순이네요.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줄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여기 칼럼 이름 안 정해줬을 때, 칼럼 이름 안 정해줬을 때를 가정해볼게요. 칼럼 이름 안 정해주고 그냥 서머라이즈에 min, cty, 제만 넣어볼게요. 그리고 제 기준으로 한번 정렬하는 걸 해볼게요. 일단 그냥 오름차순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네, 하면은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실행하면 여러분 요거는 나오거든요. 썸머라이즈랑 결과물은 나오는데 이제 얘를 칼럼 이름으로 인식을 못합니다. 얘가 어레인지 할 때는요. 그래서 꼭 어떻게 해줘야 된다? 여기서 네, 이렇게 칼럼 이름을 정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얘가 다시 저 칼럼 기준으로 정렬을 할 때 알아듣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11번. 자, 어떤 자동차 회사의 고속도로 연비가 가장 높은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럼 고속도로 연비의 평균이 가장 높은 회사 세 곳을 출력해보자.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회사별로 고속도로 연비의 평균 그걸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쵸? 그걸 정리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거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탑3를 뽑아라. 이런 거네요. 그쵸?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이 단계별로 조금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단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해보면 좀 쉽지 않을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 기준으로 일단 어떻게 한다. 매니팩처로 그룹을 묶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그룹을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저 평균을 구하겠다. 어떤 A? HWI의 평균을 구하겠다. 근데 이것도 아예 이렇게 변수에다가 담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일단 출력을 해보면은요. 네, 여기 예쁘게 제조사별로 HWI의 평균이 나왔네요. 자, 근데 이제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균이 가장 높은 회사 세 곳을 출력하고 싶다. 저희가 눈으로 보고 이게 제일 높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한테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레인지를 하겠다. 뭐 기준으로? 제가 방금 만든 min, HWI 기준으로. 근데 높은 회사 구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얘도 내림차순 정렬을 해야 되겠죠. 정렬이 되었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여기서 위에 몇 개를 뽑아내겠다? 3개. 네. 이렇게 하면은 뭐 혼다랑 뭐 여기 폭스바겐인가? 현대가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뭐다? 어떤 회사에서 컴팩트 차종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지. 그렇구나. 그러면 매니팩처별 컴팩트 차종 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출력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일단 여기에서 해야 되는 일은 회사별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이제 그룹 바이를 해야 되겠구나. 매니팩처별로. 그쵸? 그 다음에 그룹 바이 한 다음에 썸머라이즈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제가 이제 출력해내고 싶은 결과가 뭐 썸인지 민인지 뭐 맥스 민 이 중에서 뭐인지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뭘 골라야 된다? 컴팩트 차종의 수를 골라야 되네요. 그쵸? 수. 이거 숫자 카운트하는 함수는 n 요거라고 알려드렸었죠. 그쵸? 그리고 n 뒤에 괄호는 이제 비워둔 채로 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보겠다. 그러면 이거는 뭐 어레인지 이러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여기 그룹 바이, 썸머라이즈, 어레인지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원하는 결과를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MPG 데이터에서 일단 그룹 바이 하겠습니다. 회사별로. 여기 매뉴팩처. 네. 그 다음에 얘를 썸머라이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컴팩트 차종 수를 컴팩트 차종 수를 여러분 뽑고 싶은 거면 컴팩트인 거를 고르는 과정을 안 넣었네요, 제가. 그쵸? 그럼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잘못 적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냥 썸머라이즈 n만 한다면
일단 요것도 안 넣어줬죠? 그 칼럼 이름도 안 넣어줬으니까 칼럼 이름 카운트로 넣고 이렇게 나오면 얘는 어떤 결과냐면 그냥 회사별로 자동차 개수만 센 거죠. 자동차 개수. 그쵸? 근데 이제 컴팩트 자동차 개수만 세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아예 처음에 뽑을 때부터 난 컴팩트만 뽑을 거야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쵸? 컴팩트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얘가 뭐인 거? 컴팩트인 거. 이렇게 뽑아내고 저기서 이제 그룹 바이 한 다음에 개수를 세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왜 몇 개밖에 안 나오냐면 컴팩트 차종이 없는 회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없으면 안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5개의 회사에서만 컴팩트 차종이 나오나 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쟤를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누가 경차를 많이 내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어레인지를 하겠다. 그래서 뭐 기준으로? 제가 방금 컴팩트 차종 개수를 세서 카운트라는 변수에 넣었으니까요. 카운트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면 되겠죠. 그쵸? 네. 그럼 이제 아우디가 제일 많다. 그 다음에 폭스바겐, 뭐 토요타, 뭐 어쩌고 이거는 뭐지? 닛산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숙제 1번을 풀어봤는데요. 이게 여러분 디플라이알 패키지 사용하는 게 좀 익숙해져야지 잘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네. 연습해보라고 드린 문제고요. 근데 어렵지는 않죠? 이제 패키지를 사용하는 게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뭐 헷갈릴 수는 있지만 이게 막 어려워서 막 머리를 굉장히 써야 되고 이런 문제까지는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한국인의 삶 분석하는 프로젝트도 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거기서 디플라이알로 좀 이렇게 데이터 정제한 다음에 그걸로 분석해가지고 그래프 내는 이런 거 많이 할 거라서 이 디플라이알 패키지는 아주 필수로 잘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10시 22분이라서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되게 다 짧은 거라서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풀이 하고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여러분. 32분까지 와주세요. 네.